아그작 보고작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력을 가진 말이다. 이 표현이 없었으면 이 작품은 싫어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 12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동시 둘러보기. 오늘은 김희석의 물오리 떼를 두고 공부하겠습니다. 짧은 동시입니다. 먼저 낭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물오리 떼 김희석. 빡빡 오리오리 물오리 떼가 하나 둘 셋 넷 걸음 맞춰서 앞들개울 뒤들개울 물나라로 아그작 뽀그작 산보 갑니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김희석의 물오리 떼. 이 작품은 굉장히 오래된 작품입니다. 조선일보 1933년 1월 3일자에 실렸던 것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90년 전의 작품이다. 90년에서 지금 몇 개월 모자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사행시로 되어 있죠. 여기서 오늘 공부할 포인트는 상징어, 심볼릭 워드입니다. 상징어라고 하는 것은 흉내내는 말입니다. 흉내내는 말. 흉내내는 말도 두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 하나는 태도를, 모습을 흉내내는 말. 앞에 것을 의성어라고 하고 뒤에 것을 의태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주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이때 상징이란 말은 무슨 문학의 그 기초 이론에서 말하는 상징이니 또 문해사조에서 말하는 상징주의와 약간 결이 다릅니다. 글자 그대로 상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관치 않다. 뭔가 모르게 관련이 있다. 뭔가 관련이 있음을 말하는 게 상징입니다. 상은 이미지나 본뜬 모습 이런 것을 상이라고 하고요. 코끼리 상자를 써서 징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하다. 이때 유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어떤 모습이나 소리 이런 것이 인연이 있다. 무관치 않다. 뭔가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상징어라고 합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은 필연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관계가 없는 것을 자의적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런 것은 상징어가 아니죠. 우리가 나무를 보고 나무라고 합니다. 원래 나무라 하지 않고 문화라고 했다고 합시다. 원래 문화라고 했으면 지금까지 문화가 되는 거예요. 나무를 반드시 나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죠.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의적 관계, 무연한 관계, 인연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 인연이 있게 하는 것을 우리는 상징인데 소리를 흉내내면 의성어요. 모습을 태도를 흉내내면 의태어가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소리는 이렇게 모사할 수 없어요.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내는 거죠. 개 짖는 소리에 닭 우는 소리 다 어느 것마다 서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소리를 뺏겨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개를 두고 한때 옛날에는 멍멍이라고 했어요. 멍멍 짖는다고. 고양이는 야옹한다고 야옹이라 했어요. 근데 시대가 변하니까 그것도 말도 변하는 겁니다. 개를 두고 누가 요즘 멍멍이 합니까? 개를 두고 댕댕이라고 하는 것은 댕댕도 의성어는 의성어인데 조금 귀엽게 언어를 갖다가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야옹이는 이렇게 니은청가까지 돼가지고 또 축약이 되어서 냥이라고 해요. 양이를 고양이를 양이라고 하고 또 길고양이를 길양이라고 보통 이렇게 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거, 야옹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 우는 소리를 흉내냈지만 인연은 있지만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상징어라고 한다. 의성어 어때요? 의성어는 영어도 있습니다. 중국어나 한자는 시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의성어는 굉장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의태어는 없는 것 같고요. 언어 학자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의태어는 우리말 일본어에서 많이 발전되어 있다. 어쨌든 간에 상징어, 의성어와 의태어는 우리말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언어 학습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동시는 성인시에 비해서 상징어가 매우 중요한 언어적 조건이요 질가입니다. 그러면
의성어, 의태어, 어휘 목록 속에 있는, 다시 말해서 사전 속에 있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평범한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말, 사전 속에, 어휘 목록 속에 없는 의성어, 의태어를 개발하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윤동주의 눈이 새물새물하다, 아른거린다, 그 말은 새물새물. 이게 사전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윤동주 때문에 생긴 사전 표제어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것은 아주 대단한 큰 성공 요인을 가진 것이라고 하겠죠. 이 동시에서 의성어, 의태어를 이렇게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상당한 어떤 성공 요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빡빡 오리오리 물오리 때가 빡빡하는 어성어인데요. 이렇게 물오리 때 오리들의 울음소리 소리 내는 것이 빡빡 나는 것도 좀 재밌네요. 나 같으면 막 꽥꽥 하겠는데 빡빡이라고 했네요. 하나 둘 셋 넷 걸음 맞춰서 앞들 개울 뒷들 개울 물나라로 물나라 물을 갖다 물나라라고 하는 것도 재미있고요. 아그작 보고작 삼보갑니다. 아그작 보고작 이거는 사전에도 없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통용하는 말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용 안 했다면 김희석이라고 하는 이 동시인이 창조한 말입니다. 김희석은 누군가? 평양에 살았다는 그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정보가. 그래서 사실상 이 시는 작가 미상이다. 작자 미상의 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여튼 평양에서 살았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김희석. 아그작 보고작 문맥상을 볼 때 뭐 뜻할까요? 아그작은 아장 보고작은 뒤뚱 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력을 가진 말이다. 이 표현이 없었으면 이 작품은 범작에 지나지 않는다. 평범한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 아그작 보고작 때문에 이 시가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아그작 보고작을 갖다 좀 태도를 갖다 이렇게 딱 해보면 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아이들한테 이거 읽히면서 이렇게 제스처를 쓰면 아그작 보고작 삼보갑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아그작 보고작이라고 하는 의태어가 이 시의 커다란 어떤 성공 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는 것을 한마디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은 간단하게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물오리때 김희석. 빡빡 오리오리 물오리때가 하나 둘 셋 넷 걸음 맞춰서 앞들개울 뒷들개울 물나라로 아그작 뽀그작 산보 갑니다.